비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에 관해서 우리가 비인칭 대명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죠. 이게 비교적 생소한 용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면서 아마 it라는 대명사를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되죠. it라는 대명사를 보는데 그럼 it는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할 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째, 뜻이 있는 경우하고 뜻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it가 그것, 그분 이렇게 번역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it를 아무리 봐도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is my book 이렇게 쓰면 그것은 내 책이다 이렇게 하겠죠. 또 아까 우리가 is he 그게 그다 또 아니면 그 사람이 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it가 그것 그분에서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it예요. 그럼 이 it를 만일 한자말로 쓴다면 무슨 대명사로 불러야 돼요? 당연히 그것 그분이니까 중성 인칭 대명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it는 일반적으로 중성 인칭 대명사인데 it가 아무리 해석을 해도 뜻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또 다음과 같이 It's raining now. 자, 해석을 해봐라. 지금 비가 오고 있다. 그럼 it는 그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번역이 안 돼요. 지금 비가 오고 있다지 it의 번역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또는 It's fine. 또 아니면 It's cold. 하면 춥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 이것을 또 그것은 춥다고 정리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it가 뜻이 없는 경우가 있고 뜻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뜻이 있는 경우를 중성 인칭 대명사라면 뜻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인칭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비인칭 대명사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비인칭 대명사 영어로 정확히 말해서 non-referentia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인칭. 그러니까 비지칭이라고 정리를 한 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용어를 어떤 사람이 it의 특별용법, it에 무슨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it가 의미 없는 경우를 비지시적 대명사 또는 비인칭 대명사의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 it가 비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언제일까? 비인칭 대명사 it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이 말이죠. 첫째, 가주어, 가목적으로 쓰일 때 it가 가주어, 가목적으로 쓰일 때 비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가주어, 가목적은 뭐냐? 물론 국어는 그런 일이 없죠. 국어는 가주어, 가목적 이런 개념이 없는데 영어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냐면 중량 명사구나 명사어가 중량 명사. 그럼 중량 명사가 뭐예요? 아주 무겁다는 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의 명사어가 주어를 이루거나 아니면 큰 덩어리의 명사어가 큰 덩어리 중량 명사구가 목적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영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긴 명사구나 명사절로 된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의미 전달이 불명해질 수가 있으니까, 불분명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중량 명사 대신 가주어 it를 세우는 거예요. it를 세우고 중량 명사를 뒤쪽으로 위치시킨다. 뒤로 이제 보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주어를 대신 썼으면 가주어라 하고 목적어를 대신 썼으면 가목적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주어, 가목적어가 뭐냐? 자, 국어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영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긴 명사구나 명사절일 때 그 자리에 it를 두고
긴 명사구나 명사절을 뒤로 외치시키는 경우를 말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말을 이제 긴 명사구 명사절 하면 좀 불편하니까 문법적 용어로는 중량 명사구라고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는 것은 is not easy, 이렇게 잘 안 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때는 it is not easy 라고 쓰고, 즉 to solve the problem 대신 it를 쓰고 to solve the problem을 뒤쪽으로 위치시키는 거죠.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다. 또 마찬가지로 that Jane is married is true 하면 that Jane is married가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가 역시 중량 명사구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안 좋아한다 그랬죠. 따라서 그 대신 it를 쓰면 it is true that Jane is married. 제인이 결혼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꿀이죠. 그 밑에 I find that everything goes well falls. 이렇게 쓰면 어디까지 목적어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걸 이렇게 쓰면 I find it falls 하면 나는 it가 거짓인 것을 알았다. 그럼 it는 뭘 대신한 거예요? That everything goes well이라는 중량 명사구를 대신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걸 대신해서 it를 쓰고 그리고 뒤에 that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죠.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 computers may together and rearrange complicated data possible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구문을 보니까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 목적어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computers가 주어, make가 동사죠. 근데 목적어 어디까지일까 보니까 it를 써본 거예요. computers make it possible. 그러면 컴퓨터는 가능하게 만든다. 뭐를? together and rearrange complicated data.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를 모으고 다시 정돈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가주 가목적어를 쓰면 중량 명사구가 주어나 목적으로 된 것보다 훨씬 더 문장이 이제 요약돼서 그리고 명백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심지어는 how is it that he's gone. 물론 it는 가죠. that 이와 같이 주어. that가 어떻게 있을까? 그가 가버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해서 가주어 가목적어 용법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가주어 가목적어의 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서 이건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229페이지죠. 목적어가 중량 명사구로 돼 있을 때 그럼 모든 중량 명사구 다 되냐? 아니다 이 말이죠. 목적격 보호가 동반되지 않으면 가주어 가목적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Tom said, 탐은 말했다. That he would keep the promise.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죠. 그럴 때 거기에 탐이 주어, said가 동사. That he would keep the promise라는 중량 명사구가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 뒤에 어떤 목적격 보호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가목적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또 Tom said to Mary. 탐은 메리에게 말했다. That I would accept a proposal. 역시 that을 긴 중량 명사구지만 뒤에 목적격 보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또 John explained. 존은 설명했다. to me 나에게. That water boils at 100 degree. 그래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나에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도 that water boils at 100 degree라고 쓴 것은 긴 명사절이지만 결국 그 앞에 그 뒤에 목적격 보호가 없으니까 역시 우린 일반적으로 가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물론 관용적 구문에서는 가목적어 그 목적격 보호가 없어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I will see to it that. 이때 to it 하고 it 대신 that을 바로 쓴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to라는 전사에 that을이 걸릴 때 이런 형태를 쓰게 돼요. 그럼 나는 이때 see to는 주의하다, 유념하다 이런 말이죠.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We took it for granted. 이때 it는 역시 가주어가 되죠. 물론 뒤에 가목적어가 되는데 뒤에 목적격 보호가 안 나오는데도 가목적어를 쓰고 that을 쓴 거야. 즉 우리는 that 이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라는 그림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가목적어를 사용하는 경우 무조건 목적어가 긴 중량 명사구일 때 다 쓰는 게 아니고 뒤에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 쓰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명사구 대신 우리가 구하면 크게는 구와 절 이렇게 포함된 것을 말하는데요. 자, 명사구 대신 가주어 가목적어를 쓸 때 부정사구는 가주어 가목적어를 쓰지만 동명사구, 이건 뒤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는데요. 동명사구는 가주어 가목적어를 쓰지 않게 되겠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it is not easy 했을 때 it는 가주어죠. 그럼 뒤에 진주어를 쓰는데 to learn이라고 쓸까 learning이라고 쓸까 할 때 가주어를 사용했으니까 진주어는 to learn such a skill 이렇게 부정사를 써야 된다. 만약 거기에 learning이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it is not easy learning such a skill 하면 틀리게 된다 이 말이죠. 또 I find it possible 나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it가 가목적어죠. 그럼 뒤에 진목적어는 to do the work alone 이렇게 써야지 거기에 doing the work alone 하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명사구 대신 가주어 가목적어를 사용할 때 부정사는 되지만 동명사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그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it is of no use. 이 of no use는 여러분들이 명사편에서 배우죠. 소용없는 이런 개념이죠. 소용없다. 그럼 이때는 it가 가주어예요. 그럼 뒤에 진주어를 쓸 때 뒤에 거 해도 소용없다 할 때는 당연히 부정사를 써야 돼요. To cry over 만일 spilt milk 엎질러진 우유에다 대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는 부정사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구문을 단 이렇게 썼을 때 어쩌면 it is of를 빼고 no use 물론 use 대신 good을 쓰게 돼요. it is no good 이렇게 쓰면 진주어가 되는 것은 to cry가 아니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of를 빼고 it is no use나 no good 이런 걸 쓰게 되면 뒤에 거 해도 소용없다의 진주어는 반드시 동명사를 써야 돼요. crying over spilt milk 이렇게 쓰게 되더라 하는 것을 뒤에 이제 동명사편에서 한번 더 배우니까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229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자, 대설 대신 지금 우리는 이제 명사구 대신 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정리가 되는데 이번엔 대설이 자 앞에 가주어든 가목적어든 목적어는 대설이 나왔어요. 뒤에 대설이 나왔다. 가주어 가목적어 it를 사용하게 되면 대설은 뒤로 밀리게 되니까 이럴 때 여기 가주어 it를 쓰고 또 아니면 가목적어 it를 썼는데 이 that 뒤에 뭐가 생겨날 때가 있냐면 should 동사의 원형이 should가 첨가될 때가 있겠죠. should가 첨가될 때가 있다. 그럼 어떤 때 should가 첨가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어요? 조동사 should 편에서 배웠죠. 다시 말하면 대설이 앞에 있을 때는 어떤 형용사나 어떤 말에 지배를 안 받지만 가주어나 가목적어를 쓰게 되면 요 사이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감정 이성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또 아니면 감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또 그 외에도 결정, 명령, 의뢰, 요구, 명령, 의뢰, 요구, 주장, 제안, 부탁, 권고, 충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뒤에 밀린 대설이 실제 일이 아니라 요구사항 생각을 나타내면 생각이면 반드시 should를 첨가한다 하는 문제는 이미 조동사편에서 배웠다 이 말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주어 it를 사용해서 it is true 사실이다. 그럼 사실이다 하니까 진주어는 실제 일이라서 거기에 should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It is true that he is honest 이렇게 썼죠. 근데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에는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230페이지에 it is necessa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주어 it를 사용해서 it is necessary 하니까 대설은 뒤로 밀렸죠. 필요하다. 그러면 그가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정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따라서 필요하다 때문에 역시 대설 뒤로 밀린 진주에는 should가 필요하다 하면서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be honest 이렇게 써야죠. 또 만일 가주어 it를 썼는데 it is proper 뒤에 진주어를 쓰고 보니까 사이에 proper가 있다. 알맞다,
적합하다, 올바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에 것은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should를 붙여야 된다. We should do something for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알맞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자, 가조 가목적으로 쓰일 때 it는 의미 없는 비인칭 대명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두 번째, it가 비인칭 대명사로 쓰일 때가 뭐에 있을까? 첫 번째는 가주어, 가목적으로 쓰일 때 의미가 없다. 두 번째, 그럼 형식주어나 형식주어, 형식 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 어떤 책에는 이 형식주어, 형식 목적어만 비인칭 대명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안 돼 이 말이죠. 자, 그럼 형식주어, 형식 목적어가 뭐냐 하면 영어에서는 예를 들면 시간, 거리, 기후, 계절, 요일, 명암 등등, 날씨 등등 막연한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의미 없는 주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만일 10시다를 영어로 써보세요. 그럼 우리말 10시다를 영어로 쓰면 이다가 이제요. 10시는 10 o'clock 되겠죠? is 10 o'clock. 또 그러면 춥다를 영어로 써봐요. 그럼 is cold를 써야 돼요. 또 선선하다 is cool을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쓰고 보니까 주어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다. 그리고 또 의미가 되죠. 10시다, 춥다, 선선하다, 어둡다, 뭐 이렇게 의미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주어 없는 문장은 명령문, 주어를 생략한 명령문에는 영어는 주어 없는 문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주어를 분명히 써야 돼요. 그럼 어떤 주어를 쓸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형식,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어니까 이걸 좀 야한 말은 기둥주어라고 그러죠. 기둥주어를 세워야 된다. 근데 책에다 기둥주어 하면 책이 야해지니까 형식주어라고 그냥 쓴 거예요. 형식주어 it를 쓴다 이 말이죠. It's 10 o'clock, it's cold, it's cool. 이것이 바로 형식주어다. 그럼 형식주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형식 목적어도 있어요. 형식 목적어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진정해, 여유를 가져, 쉬엄쉬엄 해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take, 자, 쉽게 해.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라, 여유를 가져라 해서 골머리 속이지 말고 쉽게 하니까 take easy를 썼어요. take easy 이렇게 했어요. 자, 맞을까 틀릴까? take easy, 쉽게 하라, 쉽게 취하라 했으니까 맞을까 틀릴까 따져보니까 이거 틀렸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take는 타동사다.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는데 뒤에 형용사가 온 거예요. 그럼 분명히 쉽게 하라 할 때 take easy라는 말은 되는데 문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법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뭘 세워야 돼요? 형식적인 목적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it를 세우니까 여러분들 흔히 아는 take it easy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죠. 왜 take it easy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구조를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할 때 take for granted 이렇게 쓰면 자,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할 때 take가 무슨 동사야? 타동사다. 근데 이거는 수식어잖아요. 전사구죠. 그러면 뭘 당연한 것으로 여기냐? 이건 아까 가목적 it를 써서 사용을 했죠. it를 가목적으로 해서 뒤를 진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할 때 어떤 책에는 take it for granted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그냥 묶어서 생각하는데 이건 가목적어 용법으로 봐도 괜찮겠죠. 이렇게 형식조나 형식 목적어가 필요할 때 있다. 근데 이 형식조나 형식 목적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저기다 색연필. 내가 그 일을 마치는데 3시간 걸렸다. 영어로 써보는 거야. 내가 그 일을 마치는데 3시간 걸렸다. I took 3 hours. 내가
걸렸으니까 I took 3 hours 3시간 걸렸다. To finish the work 하면 틀리게 되겠어요. 이건 주어를 잘못 썼다. 왜냐하면 내가 걸린 거예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써있지 내가 걸렸다라고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반드시 it took 시간이 걸렸다. me 3 hours 나에게 3시간이 아니면 3 hours for me to finish the work 누가 무엇 하는데 얼마 걸렸다 할 때 누가를 주로 쓰면 틀린다. 반드시 형식조 it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두 번째 문제 행시에도 나쓰는데 당신이 편리할 때 방문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편리할 때를 영어로 써보라. 그럼 여러분들이 할 때니까 when 당신이 편리하니까 when you are convenient 이렇게 쓰기 쉽다 이 말이죠.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당신이 무슨 안락의자도 아닌데 편리하다 딱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편리한 게 아니라 시간이 당신에게 편리하다 이렇게 말해야죠. 시간이 당신에게 편리할 때 오십시오 이런 말이니까 따라서 형식조 it가 필요하죠. When it is convenient to you 라고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식조에서는 두 가지 문제, 영장 문제 특히 당신이 편리할 때 할 때 절대로 사람을 주어로 쓰면 안 되고 또 누가 무엇 하는데 얼마 걸린다 해도 그 구조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이때 이제 분열문이 정리가 되죠. 자, 우리는 비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조, 가목조고 때고 형식조, 형식목조고 때다. 세 번째, 이때 분열문 때다. 자, 우리가 흔히 이때를 강조구문이라고 이제 보통 일반 문법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원래 정상적인 영문법에서는 크래프트라고 해서 분열문이라고 부르게 된다 말이죠. 크래프트라는 말을 보통 쓰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분열문을 말하는데 이 분열문 때 이때는 또 아무런 의미 없이 쓰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때 분열문은 언제 쓸까? 당연히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 따위를 강조할 때 부사 따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문을 쓰는 거예요. 자, 분열문은 문장 속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 따위를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자, 그럼 같이 다음 231페이지를 펴서 이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열문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it 비동사 강조는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 그리고 that 나머지 문장 해석하면 뒤에 거 하는 것은 바로 앞에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that를 일종의 관계사로 본다. 분열문에 쓰인 이 that는 일종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보니까 that 대신 후에 해당되는 후에를 써대고 whom을 써대고 물론 목적격은 생략해도 돼요. 위치를 써대고 생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that 분열문에 쓰인 that는 일종의 관계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면요. I bought the car yesterday. 나는 어제 그 차를 샀다. 그럼 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it 비동사니까 시제를 과거로 보면 it was I. that 뒤에 나머지 문장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It was I that bought the car yesterday. 물론 that 대신 who를 써서 it was I who bought the car yesterday. 어제 차를 산 사람은 바로 나 했다. 이렇게 되겠죠. 차를 강조하면 it was the car that I bought yesterday. 아니면 it was the car which I bought yesterday. 물론 목적격은 생략해야 되니까 it was the car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산 것은 바로 차였다. 이렇게 되겠죠. 또 yesterday를 강조하면 it was yesterday that I bought the car. 내가 그 차를 산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열문의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분열문은 만일 의문문을 분열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Did you talk to her yesterday? 당신 어제 그녀와 이야기했습니까? 즉 바로 당신이었냐? 그녀와 어제 이야기한 것은 하니까 오늘은 it 비동사 강조죠. 근데 이게 it was you가 되겠죠? 근데 의문문이니까 was in you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순서를 주의하라 이 말이죠. 자, was in you로 바뀌는 걸 주의해서 기억하고요. 뒤에는 그대로 어순은 관계없어요. 정상 어순을 써서 talk to her yesterday. 어제 그녀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당신이었냐? 라는 말이죠. 특히 의문사가 있으면 이 구조가 좀 특이하죠.
Where did you go yesterday? 당신은 어제 어디 갔습니까? 자, 이때 where를 강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it was where 이렇게 되겠죠. it was where인데 이게 where를 강조하고 있고 의문사니까 where was it 이렇게 되겠죠. was it where가 아니라 where was it? 바로 어디였냐? That you went yesterday. 당신이 어제 간 곳은. 그래서 이 분열문은 구조 자체가 우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거기에 쓰인 that는 일종의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출제할 때 2번에 보시면요. 대설의 수일치 문제가 가끔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 밑에 예문을 직접 가지고 연습한 It is you as well as I 이렇게 써놓고 that 다음에 비동사를 뭘 쓸까? It is you as well as I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수일치에서 이미 배웠다는 말이죠. as well as는 앞에 것에 의해서 수가 일치되니까 즉 나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you를 강조하니까 It is you as well as I that are를 쓴 거죠. are responsible for the mistake. 그 실수에 잘못 있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 It is the police. 바로 경찰이었다. 그럼 that 다음에 경찰이 물론 원래는 옛날에는 경찰하면 무조건 복수 취급을 했죠. 이런 집합명사는. 근데 현대영화에서는 한 덩어리의 경찰을 말할 때는 단수 취급, 경찰 구성원들을 말할 때는 복수 취급. 즉 단서를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경찰이었다 했으니까 경찰들이니까 또 팔리스 다음에 복수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대출 앞에 그럼 강조된 말을 어떻게 찾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is하고 밑줄을 쳐놓고 you met there 라고 썼다 만일 is it 밑줄 you met there 이렇게 써놓고 met there라고 써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이 he일까 the일까 아니면 him일까 또는 she일까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건 무슨 구조일까? is it 무엇 문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뭐가 생략된 거야? that 같은 게 생략된 것이고 그러면 it 비동사 강조니까 강조다. 그럼 이 강조를 찾는 방법은 뒤에서 없어진 게 뭐냐? 없어진 성분을 찾아야 되겠죠. 성분은 뭘까? 당연히 목적어 없어졌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즉 당신이 거기서 만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까? 라고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분열문에 우린 구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노트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t that가 나왔다 이제 문장을 보는데 it that가 나왔어요. 그럼 이 it that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예요? 첫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또 아니면 분열문이 될 수도 있고 it that이 분열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분열문인지 어떻게 찾을까? 물론 가주어 진주어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 비동사 형용사 주로 이렇게 쓰고 that 주어 동사 이거는 주로 가주어 진주어 꼴이죠. 근데 가주어 진주어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게 또 그냥 일반 동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분열문 어떻게 쓰냐면 이 비동사 강조어 that 뒤에 나머지 문장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구별하는 방법은 that 뒤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건 나중에 관계사 접속사에서도 하는데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 꼴이고 그 앞에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불완전 문장이 나오면 이건 분열문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라 이 말이죠. 이때 가 나왔을 때 뒤에가 불완전하면 분열문이고 뒤에가 완전하면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it is believed that the earth is round 할 때 이건 it가 뭐야?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 지구가 둥글다는 것으로 믿겨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다음 it is time that I mentioned that 이렇게 쓰면 it is 다음에 time이라는 명사 있고 that 뒤에 I mentioned에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탐을 분열 강조하기 위해서 분열문을 쓴 것이다. 해석하면 내가 그때 언급한 것은 바로 탐이다. 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it가 의미 없이 쓰이는 비인칭 대명사의 용법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되겠죠? 대명사를 우선 나누는 것 인칭 대명사, 비인칭 대명사 it. 비인칭 대명사 it라면 it가 중성 인칭 대명사로 쓰이지 않고 뜻이 없이 쓰이는 세 가지 경우를 말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걸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